노년기에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5가지 습관, 그리고 해결책, 혹시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인생의 황금기에 진정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오랫동안 들여온 일상적인 습관들이 당신의 건강, 행복, 심지어 관계까지 조용히 망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습관들 중 일부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당신의 황금기를 어둡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흔한 습관과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독립성, 그리고 기쁨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그 습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변화들이 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강하고 더 연결되고 더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빛을 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노년의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신체 활동을 거르는 것. 놀라울 정도로 쉽게 우리는 신체 활동을 거르도록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변명을 던져줍니다. 긴 하루의 피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듯한 쑤시고, 아픈 통증, 또는 숨쉴 틈조차 없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책임감까지.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운동화나 문 밖의 길을 바라보며 소파에 푹 기대고 싶은 유혹을 느꼈죠.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고 내일 다시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면서요. 그 순간에는 그저 작고 무해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딱 한 번의 산책을 거르고 한 번의 스트레칭을 놓치고 하루 쉬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항상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몸에 잠시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묘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을 쇠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유연성은 사라지고 그 소중한 균형 감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겉보기에는 사소한 결정들이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근육은 힘을 조금씩 잃고 관절은 아주 조금씩 뻣뻣해지고 우리의 협응력은 아주 미세하게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손실들이 쌓입니다. 그 힘과 안정성 없이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는 예상치 못한 넘어짐 말이죠. 하지만 넘어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골절, 손목 골절,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회복 기간. 이것들은 드문 가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를 넘어 감정적인 후유증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자신감의 조용한 침식,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스멀스멀한 두려움. 그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10분간의 동네 산책을 거르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죠. 저는 당신을 겁주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완벽이나 젊음의 활력이라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독립성, 회복력, 그리고 삶의 기복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정감이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되거나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니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처럼 몸을 움직이는 작고 꾸준한 행동들 말이죠. 하루 10분 딱 그 정도면 됩니다.
당신의 몸에게 나는 아직 당신 곁에 있어 라고 말하고 힘, 에너지, 그리고 안정감으로 당신에게 보답하도록 하는 10분입니다. 저는 제 삶과 제가 깊이 아끼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 진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 작은 발걸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마다 다리 근육만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에게 숨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행의 파급 효과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더 건강한 심혈관 시스템, 그리고 당신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느끼게 하는 엔도르핀의 증가. 매일 따뜻한 포옹으로 자신을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강하고 활기찬 당신의 모습을 약속하는 조용하고 강력한 자기 선물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값비싼 장비, 헬스클럽 회원권 또는 몇 시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움직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 경험상 노화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우체통까지 걸어갈 수 있고 내 몸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라는 끊임없는 그림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말이죠. 신체의 활동은 넘어지거나 허약해지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강력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느낌을 갖는 것 말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활력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한 반항 행위이며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당신 자신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모든 승리와 시련을 함께 헤쳐온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광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답하는 선물입니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가 거의 쉽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점진적이고 조용해서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마도 너무 피곤해서 커피 약속을 놓치거나 요즘 우리의 외모나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서 가족 모임에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많지 않다고, 우리의 이야기는 낡은 뉴스라고, 또는 어색한 기분을 느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후퇴의 유혹을 이해합니다. 문을 닫고 고독 속에 자신을 감싸고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에는 이상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저의 고립의 순간들과 다른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감까지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좋은 웃음이나 따뜻한 대화를 놓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가 종종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 이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의 구조 속에 짜여진 생명선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어려움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하며 그것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장기간의 외로움은 단지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심장병,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연쇄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립이 흡연이나 나쁜 식단만큼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그림자로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마저도 그런 조용한 공허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너무 어렵다고 믿을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는 느리고 끊임없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 피해를 깨닫기도 전에 말이죠. 숨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압니다. 고독 속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판단도 없고 어색한 침묵도 없고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단절시킬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잃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고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불꽃을 잃는 것입니다. 연결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내면으로 향하게 되어 의심과 두려움의 어두운 얽힘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한 거짓말들은 교활하게 벽을 쌓아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소속감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벽 뒤에 오래 머무를수록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아름답고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서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교계의 거물이 되거나 지치는 약속으로 당신의 하루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고 의도적인 발걸음, 당신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밝힐 수 있는 작은 용기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우정을 쌓고 오래된 우정을 재발견하고 가장 단순한 교류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요. 공유된 미소,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눈짓, 차 한 잔을 나누며 주고받는 이야기. 그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즐거운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혼을 위한 약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대화가 어떻게 구름을 쫓아낼 수 있는지, 친구의 웃음소리가 어떻게 나를 다시 온전하게 느끼게 하는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묵을 채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간성, 그리고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에게 반영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멀어지고 있었다면, 고립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했다면 부드럽지만 진심으로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촉구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웃에게 손을 흔들고 지역 강좌나 클럽에 가입하세요. 처음에는 다운팅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주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결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치유를 향한 발걸음이며 인정받고 들어주고 사랑받는 기쁨을 재발견할 기회입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활력, 당신의 목적, 당신의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 사랑, 웃음,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공유된 순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작고 용감한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잠은 종종 잡기 힘든 보물이 됩니다. 모래시계 속의 고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한때는 자연스럽고 쉬운 삶의 일부였던 것이 밤마다의 고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평화를 쫓는 것이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견뎌내야 하는 노화의 동반자 말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면 부족은 시간이 내려준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힘을 주고 시급합니다. 수면 위생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체 건강, 정신적 명확성, 그리고 감정적 회복력을 통해 파급되는 일련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험은 높습니다. 꾸준하고 회복적인 수면이 없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부담을 짊어집니다. 인지 능력 저하가 스멀스멀 다가와 우리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무디게 합니다. 면역 체계는 약해져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 그림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밤마다 길어집니다. 이것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수면과 같은 근본적인 것이 나이가 들면서 싸움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싸움에서 지면 우리의 안녕의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수면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대함으로써 수면을 되찾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일관된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 몸에게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리듬, 즉 하루가 끝나가고 휴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면의 적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저녁에는 혈관 속을 흐르는 카페인도 안 되고 뱃속에 돌덩이처럼 앉아있는 과식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인공적인 빛을 쏘는 빛나는 화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뇌를 계속 깨어있고 경계하도록 속여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휴식을 방해합니다. 양질의 수면은 편리할 때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무시할 수 없는 건강의 필수적인 기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몸을 회복하고 에너지와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저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의 회복력을 존중하고 그것을 신성하고 건너뛸 수 없는 의식으로 우리의 삶에 짜넣기로 약속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단지 생존하는 것일 뿐 번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을 남겨주셔서 아직 이 비디오를 저와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를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활력에 대한 가장 은밀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팔이나 다리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튼튼하고 민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뇌를 방치하면 처음에는 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예리함과 활력을 앗아가는 방식으로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거나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쇼를 몰아보거나 소셜미디어를 목적 없이 스크롤하는 등 수동적인 습관의 틀에 박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그 순간에는 편안하고 심지어 무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인지 능력을 약화시켜 삶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명확성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극을 갈망하며 성장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가 몇 번의 생일을 축하했든 상관없이 말이죠. 저는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을 보존하고 심지어 향상시키는 비결은 주변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간단한 선택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활기차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되 크게 꿈꾸세요. 기타를 치거나 스카프를 뜨거나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를 탐구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신경 경로를 밝히고 뇌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복잡한 퍼즐을 풀거나 체스를 마스터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짜릿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당신의 한계를 넓히는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이것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인지적 활력에 대한 투자이며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잘 훈련된 뇌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추억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멋진 보너스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복잡성에 대처하고 맑고 현재의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정신적 민첩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잘 섬기는 뇌, 세월이 흘러도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마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그것을 방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내일의 정신적 풍경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그 한계를 넓히고 그것이 회복력, 명확성, 그리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풍부한 사고로 당신에게 보답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방치하면 대체 불가능한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보면 시간이 감소시킬 수 없는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후에 머무르는 것,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승리와 실수라는 실로 함께 짜여진 교훈의 테피스트리이며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즉 반성이 끊임없는 후회의 고리로 변해 만약 했더라면 또는 오직 했더라면이라는 후회의 덫에 우리를 가두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갇혀 실수를 되풀이하고 놓친 기회를 애통해하고 가지 않은 길을 고뇌하고 있다면 이제 벗어날 때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후회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의 평화를 훔칠 뿐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오래된 장면들을 반복해서 재생할 때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욱 꽉 붙잡습니다. 후회는 도둑이 되어 조용한 순간에 몰래 들어와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은 짊어지기 힘든 짐이며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불안한 밤을 일으키고 스트레스와 피로의 악순환을 부추깁니다. 저도 그것이 뼈속까지 새우며 들어 당신의 활력을 빼앗고 심지어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포로이며 당신이 머무를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당신이 바꿀 수 없는 당신의 과거의 모습에 당신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게 얻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후회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텅 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독제는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지 못했을 때 내린 선택, 우리가 비틀거렸던 순간 인간이었던 것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 말이죠. 용서는 일어난 일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것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관용을 베풀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용서를 조용하고 강력한 선물, 즉 나는 과거의 일로 더 이상 자신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당신이 과거에서 벗어나 아직 당신 앞에 펼쳐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해방 없이는 우리는 끝없이 후회를 되풀이하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운명입니다. 자, 여기 당신의 황금기에 당신을 조용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5가지 습관과 그것들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당신의 비밀 무기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